기자 수첩하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토크쇼 현장에서의 테러는 조금 끔찍하네요. 네. 왜냐하면 뭐 어떤 것에든 폭력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서 공권력만 절차를 밟아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좀 못된 깡패가 예를 들면 동네에서 행패를 부린다 그러면 그것도 참 못난 일이지만 그건 그래도 거기에 국한된 일인데 맹목적인 이념을 담은 폭력이 가장 사회에서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잔혹해질 수 있고 순식간에 전파되어서 더 큰 폭력들을 곳곳에서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념을 담은 그것도 맹목적인 이념을 담은 폭력은 정말 조심해야죠. 네, 생각에 다르면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뭐 어떻게든 풀 제도가 있는 것인데. 네. 자, 오늘 얘기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과 장관은 싸워도 되는 걸까?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예. 대통령이 장관을 막 훈계해도 되는 걸까? 전직 장관은 또 어떨까?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비선 실세 문건을 두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직 장관과 뭐 박근혜 대통령의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것 같고 뭐 외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미국은 흔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민주당이 정권을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니까 소속이 다른 인물이 장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민주당의 이제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공화당 출신의 장관이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화당 출신의 헤이글 국방장관이 대통령하고 계속 갈등을 겪다가 결국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상대당 새누리당 대통령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한다는 건 참 그런 여유가 부럽기도 한데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질 수밖에 없죠. 러시아는 2011년 9월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예.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친 푸틴을 다시 불러갖고 이제 총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리를 바꿔 앉는 거죠. 그러자 미국 출장 중이던 쿠드린 재무장관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그런 데서 장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야, 너 싫으면 옷 벗고 나가. 그러니까 그 옷 벗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하고 나가버렸죠. 쿠드린 장관은 10년 넘게 재무장관을 해왔는데 휙 떨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서 러시아의 예산 정책이 대통령의 전횡과 독단에 의해서 그동안 얼마나 왜곡됐는지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다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10년 넘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네요. 장관 사실은 러시아 내각의 중추인데 대통령하고 뜻이 안 맞으면 나가겠다. 뭐 니들끼리 해먹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버린 상당히 좀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아무튼 이 대통령과 장관과 대통령 그 권력 관계는 어떤 걸까요? 글쎄 뭐 정답은 없어요. 나라마다 역사 배경이 다르고 민주적인 정치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도 다르죠.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 대리인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위의 관계이죠. 예.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 리더십이 이제 권위주의를 앞세우면서 장관 임면 과정, 국무회의의 운영 방식, 대통령과 장관의 상호 소통이 지금은 좀 왜곡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 장관들 간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꽉 쥐어 흔들고 있느냐 아니면 장관과 대통령의 업무 처리를 비서실이 보조하느냐.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상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권력 관계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제도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예, 대통령이 너무 강할 경우에 이제 비서실 뭐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장관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뭐 대통령을 만나서 뭐 몇 마디 하려면 수석이 시간을 안 내주면 못 만나는 뭐 이런 경우는 정말 곤란한 거죠. 예. 뭐 그리고 국무회의 광경에 이제 TV에 가끔 나옵니다만은 문제 장관들이 굉장히 뭐 받아 쓰시고 고개 별로 안 드시고 이런 모습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회의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관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내내 받아만 쓰고 야단만 맞고 끝나면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은 구속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무회의가 이렇게 합시다 했더라도 대통령이 나 싫어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게 타당합니다. 그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항상 내리게 되어 있지만 국무회의 과정만큼은 서로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느냐 따지기도 하고 그래야만 됩니다.
민주주의죠. 예, 받아쓰기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미리 나눠준 자료 다 있는데 그거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뭘 또 다시 받았습니까? 대통령은 자료들이 읽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읽는 걸 또 받아 쓰는 거는 좀 웃기죠. 자기가 뭐 따질 걸 따지려고 토론할 자료를 미리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해하는데 예. 토론이 안 벌어지는 걸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받아 쓰는 척하는 건지 카메라가 찍으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오늘은 토론 형식으로 할 테니까 오늘만큼은 토론 준비를 해오셔. 이런 연락이 장관한테 가는 건 더 웃겨요. 당연히 토론하는 것이 국무회의인데 네. 오늘은 토론할 기회를 좀 줄 테니까 준비해 오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훈시 듣는 장소가 아닙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입니다마는 국무총리, 국무위원도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대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토론하고 심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예. 다른 장관의 일이지만 따져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방향도 좀 바꿔주고 이러는 것이 이제 국무회의의 취지인데 네, 예. 그렇게 해야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자문할 수 있는 것인데 각자 자기 거 보고하고 자기만 야단 맞고 끝나면 자기 업무는 끝나는 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다만 여기서 결정된 걸 가지고 국정을 집행할 때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는 역시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장관을 얼마나 자주 불러서 만나고 얼마나 격의 없이 대화를 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장관이 수석 비서관 의견에 따라 대통령한테 올릴 걸 미리 조정해서 올리고 이게 어떨 때는 바람직하지만 어떨 때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의견을 내놓고 따질 것 따지고 이래야 되느냐 아니면 모든 길은 일단 비서실로 통하게 할 거냐 이걸 대통령이 권력관계를 규정해 줘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비서실의 역할, 비서실의 권력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보다 장관의 의견을 더 경청하면서 존중해 주면 비서실의 역할은 이제 축소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바뀌고 근데 비서실 역할만 강화시켜갖고 비서 얘기를 더 우선으로 듣고 장관은 항상 비서 통해서 만나야 된다 그러면 예. 비서실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 같으면 비서실 위에 또 부속실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부속실이 또 외부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비서실세들이 있는 것처럼 국정 운영이 이제 난맥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이 내각에 대한 관리를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관리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또한 이 장관 인사에서 여러 가지 뭐 또 드러난 문제점들 총리에서 또 시작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장관 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총리부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총리냐? 예. 국무총리가 국정 목표는 이거고 이렇게 이끌고 간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여기에 맞는 국무위원을 뽑아서 대통령한테 제청해야 되는데 예. 국무위원을 뽑는 게 대통령 수첩에서 나오거나 대통령 측근으로 인해서 국무총리한테로 그냥 내려가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공약할 때마다 또 취임 일정에서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하겠다. 장관 총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닌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내각 그리고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통령의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기자수첩 변상옥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